안녕하십니까. 8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폭풍우와 삼각파도를 만난 꼴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불과 열흘 사이에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있어서 놀라움과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집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지난 10월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가 유 씨와 함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인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성남의 뜰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빚어진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을 법한 수사 대상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권과 연루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 같지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요즘 시중에서는 자살당했다고 합니다. 자살한 것 같이 보이도록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갖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더 심각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김 처장의 경우와 이 후보 아들의 상습 도박 행위 등이 민주당 측의 가위를 누르는 악재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대선 캠프의 콩가루 난장판 사태는 많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까지 암담하게 만든 일대 비을란이었습니다.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간곡한 소망을 안고 있는 야당 국민의힘은 어제 21일 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심상치 않던 선거대책위원회의 갈등이 대선을 78일 앞두고 또다시 폭발해 당과 특히 대선 캠프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제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조금의 미련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과 홍보 미디어 본부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3일 울산 회동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렵게 갈등을 봉합한 지 불과 18일 만에 다시 터진 악재입니다. 당내에서는 예견됐던 참사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수진 단장도 21일 저녁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백의 종군하겠다며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홍보단장직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직접적 도화선이 된 조 단장과의 갈등에 대해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 선대위원장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선대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회의에서 조 단장이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직접 사과까지 했어도 원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총괄위원장과 나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발설하는 윤핵관 보도나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조 단장은 나는 캠프에서 후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는 후보의 말만 듣는다고 하자 이 대표가 책상을 치며 자리를 뜬 데서부터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울산 회동이 일군의 무리에게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이라며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 양비론을 던지는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선거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말한 양비론을 던지는 윤핵관은 당내에서는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날 오전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홍보단장은 어디서 함부로 후보 뜻을 팔고 다니느냐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불만이 단순히 조 단장뿐만 아니라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후보의 측근들과 윤 후보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과 선대위의 분위기가 이처럼 난장판이 되는 것을 보다 못한 초선 의원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박 의원은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당 지도부가 당원들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선까지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만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어떠고 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뿐이다. 아직 밥을 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밥그릇부터 차지하려고 싸우는 꼴이다. 서로 불협화음을 SNS상에서 비판하는 일들을 자제해야 한다. 내부의 불평, 불만을 언론에 표출하는 것도 삼가자. 제발 직접 대화하고 토론해서 해결하자. 그래서는 결국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잃는 결과밖에 더 나오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돼가는 꼴과 정치판, 대선판을 볼 때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염원처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처럼 오차 범위를 간신히 넘는 정도의 우세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60%가 훨씬 넘는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 여당의 기기묘묘한 작전과 술수를 뛰어넘어 승리를 쟁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각종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또 풀겠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각종 세금과 전기료, 공공요금 인상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또는 22년에는 잠정 유예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집권 민주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이중, 삼중 전략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비상수법과 비상수단을 다 동원해 선거를 치를 겁니다. 목숨도 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헛된 꿈들부터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